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2017년도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고요. 지금은 학교 통일 강사, 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강도 삼지연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지연에서 태어났고요. 대한민국에 탈출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김일성 김정일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수령님이 제일입니다. 우리 당이 제일입니다. 사회주의 내 나라가 세상에서 참말로 좋습니다. 라고 선전선동하던 그런 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탈북 계기는 제가 좀 많아요. 2013년부터 탈북을 하겠다고 아무튼 중국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있다가 나갔다가 하다가 최종적으로 탈북한 것은 2016년도쯤 됩니다. 제가 사실은 북한에 있으면서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월급이 1250원이라는 것만 알았지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 고향 옆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밀수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알게 되었고, 솔직히 사람이 어떠한 무서운 계기가 내 옆에 오지 않는 한 탈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탈출을 했을 때는 그냥 막무가내기로 브로커라는 것도 모르고 루트라는 것도 모르고 북한 사회 체제가 원래 주민들 굉장히 못살게 숨통을 쪼이고 있잖아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뛰쳐나갔는데 중국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북한으로 건너온 이유가 뭐냐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간 건 아니에요. 북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 형제들 생각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은 탈북했다가 4번째 만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살부터 제가 장마당에 앉아서 장사는 못하고요. 13살이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그 모습이 이쁜데 솔직히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내 배가 불러야 공부를 하게 되지 배고픈데 어떻게 머리에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12살 때 저희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고난의 행군 때라고 하면은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때 진짜 시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무섭지 않더라고요. 너무 거기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같이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숨이 넘어가면서 이 몸에 있던 그 벌레들이 있잖아요. 이가 나오고 할머니 몸이 싸늘해지는 걸 보면서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고프면 죽게 되는구나. 죽으면 저렇게 몸이 차갑게 굳어져 가는구나. 나 지금 배고픈데 그럼 나도 이틀 후, 3일 후 죽을 수 있다는 소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장에 나가서 처음에는 아빠 엄마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못하게 했는데 엄마 몰래 도망쳐 나가서 그 골목길에 앉아서 많이씩 못 팔았어요. 원래 그리고 또 어린 아이니까 아이한테 북한에서는 처음에 까까오라고 했거든요. 까까오를 많이 안 줘요. 어른들한테는 한 50에서 100개를 준다면 저는 그냥 한 20, 30개 처음에 주더라고요. 그런데 장사를 어른들보다 더 잘했어요. 내가 뭐 원래부터 타고난 장사 기질이 있어서 잘 팔았다기보다는 어린아이가 골목에 앉아서 까까오를 사주세요, 사가세요, 맛있습니다 하는 소리 들으면서 어른들이 좀 보기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시던 어른들이 제가 팔고 있는 까까오를 사드셔서 13살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그 꽃제비 아니면 쓰리꾼이라고 하잖아요. 길거리에 막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돈지갑이라든지 먹고 있는 음식을 털어가는 애들이 많은데요. 그런 일이 있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때는 진짜 너도나 나도나 다 배고픔에 시달려 있다 보니까 저도 뭐 남의 걸 훔쳐 먹은 적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훔쳐 먹은 적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부모 없는 꽃제비 무리들.
한두 명은 무섭지 않는데 막 무리지어서 오면 7, 8명씩 오거든요. 그 7, 8명씩 오는데 그 중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막 고등학교 형님도 있고 막 8, 9살짜리 애들도 있고 무리지어서 오면요. 걔들한테 한 번 맞으면은 죽어요, 그냥. 멀리서 꽃제비 무리가 오기만 하면은 그냥 드세요 이렇게 주는 게 더 낫지 반항을 하면은 진짜 북한으로 말하면 병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스크림 까까오 팔러 나갔는데 걔들한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막 그 까까오를 제가 뺏기면은 빚을 지거든요. 먼저 까까오를 팔고 있는 개인들이 외상으로 줘요. 아침에 외상으로 주면 저녁에 저희가 다 팔고 나머지는 다시 반품할 수 있거든요. 저녁에 그 남은 까까오도 계산을 하고 금액도 계산을 하는데 처음에 꽃제비들한테 당해가지고 그걸 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팔고 있는 개인집에 들어갔는데 원래 북한이라는 나라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강하게 말하나? 짐승들이 사는 나라나 똑같잖아요. 양육 강식의 사회가 바로 북한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꽃제비 무리들한테 뺏겼습니다라고 하니까 주인 아줌마가 제가 이고 가고 있는 대야를 있잖아요. 꽃제비들은 아이스크림은 다 털어가고 저는 지금 빈 대야만 이고 갔는데 그 아줌마가 쥐고 있던 행주로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야가 깨지고 저는 무서워서 자지러서 울면서 그때 엄청 천대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남을 죽이더라도 내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내가 강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굳혔습니다. 까까오 장사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중국을 이용해서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16살부터 제가 밀수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밀수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처음에 이 국경 지역에서 밀수를 하기 시작한 게 어른들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조그만한 애기들. 원래 압록강을 보면 압록강이 저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려온 물이거든요. 압록강 상류층을 보면 치마폭처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이 말이 강이지 개울이에요. 저도 한국으로 올 때 진짜 개울처럼 이렇게 바지가랭이를 걷어 올리고 건너서 왔거든요. 자박자박. 이렇게 물이 얕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한 10대 어린애들이 배고프면은 중국으로 자꾸 도망쳐 가요. 헤엄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장마철에는 사람이 들어서면 안 돼요. 막 사풍치는 강물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도 막 잡아먹거든요. 가뭄철에 건너가면 진짜 젖지 않고 펄쩍펄쩍 가는데 조그마한 애들이 중국에 건너가요.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면 바로 개인집들이 있는 게 아니고 도로가 있어요.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때 한창 백두산 관광을 중국에서 시작을 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노동자들이 트럭이요, 컨테이너요,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길 옆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애들이 어디 가냐면 거기 막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훔쳐도 먹고 어떤 사람들은 불쌍해서 주면서 한두 번은 얘들 먹여줄 수 있는데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너네 나라에 있는 뭐 파고철이라든지 뉴미라든지 연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아니면 약초나 이런 걸 등등등 가져오면은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밀수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중국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북한이라는 나라가 쇠뇌를 엄청 시키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건너가면 반당 반혁명 정파 분자가 되는 줄 알아가지고 못 넘어가고 대신 파철이라는 것을 뜀뛰기를 해줬어요. 국경 지역까지만 딱 짐꾼 노릇 매다가 주면 또 거기 그 압록강에서 중국까지 넘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여기에서 사서 직접적으로 중국에 가져가면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밀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파철부터 시작했죠. 파철이 어떻게 보면 밑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단속이 엄청 많아요. 단속이 엄청 많은데 일단은 보이부, 검찰, 그리고 국경경비대 떼뚜 하는 게 또 보이부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내가 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내가 끼지 못하면 밀수를 할 수 없거든요. 당연히 밀수라는 게 불법이니까 위험 요소가 가장 많은 게 밀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중국에 갔다가 북한으로 지금 넘어오는데 잠복을 서 있어요. 북한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아니면 국경경비대 애들도 잠복 설 때가 있는데 제가 잠복에 걸린 거예요. 잡혀가지고 지금 저희 일행이 절대 혼자는 다닐 수 없어요.
혼자는 중국에 보내지 않아요. 왜냐? 혼자 보내려면은 안 넘어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져서 그 무리 안에서도 또 스파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져서 갔다 오는데 잠복하는 그 숲속을 딱 지나오는데 갑자기 경찰이 달려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중에서 제가 잡혔거든요. 그때가 한 18살인가 아마 밀수 시작해서 한 2년 후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16살 때 잡혔는데 바로 경찰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처음 지금 법 문턱이 들어서거든요. 아, 들어가면 죽었다. 이놈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변명을 해야 되지. 모레는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그중에서도 적합한 구실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게 북한에서 통하거든요. 경찰서 딱 들어갔는데 저는 여기 불이 붙는 줄 알았어요. 그냥 머리에선 아, 내가 오늘 중국에 갔다 온 걸 어떻게 거짓말을 써야 되지. 거짓말해도 이건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딱 중국 갔다 오는 골목에서 잡혔으니까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 순간 여기 팍 날라오는 거예요. 봤는데 그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경찰서장 방이 따로 있거든요. 내가 들어가는 걸 딱 보더니 뒷짐지고 있다가 순간에 눈을 부쩍 때리는 거예요. 여기가 쭉 째졌어요. 순간에 아주 그냥 엉엉 엄청 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 쌍갓나야 네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울음이 나와. 네 갓나는 무릎 꿇고 사죄해도 그 사죄를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네 잘못이 뭐냐. 저는 오늘 중국에 갔습니다. 장군님께서 하지 말라는 밀수를 해가지고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 갓나야 너 잘못이 잘못한 거야 잘한 거니?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A4 용지 비판서 10장을 써라는 거예요. 10장 쓸 말이 없어요. 오직 쓴다는 거는 배고파서 그냥 중국에 가서 쌀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쥐고는 있었는데 한 글자도 지금 쓰지 못했거든요. 한 30분인가 40분인가 지나서 경찰서장이 따까리를 시켜버렸어요. 자기가 들어오지 않고. 북한에 가면은 안전부마다 기여원이라는 게 있어요. 젊은 애들이 시켜버린 거예요. 야, 그 유학 그 갓나가 얼마나 쓰는지 들어가서 한번 보라 했는데 기여원이라는 애가 딱 들어봤는데 제가 지금 한 글자도 못 쓴 거예요. 10장을 써야 되는데 그 쓸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혁띠 있죠, 여기. 혁띠를 쫙 풀던 게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갓나야, 너 지금 장군님한테 반항하는 거니? 우리 사회에 반항하는 거니? 왜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이 난리치냐, 이 갓나야. 너 애비애미가 누구니? 애비애미까지 불러오기 전에 빨리빨리 써라, 이 갓나야.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밀수라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써. 그대로 썼거든요. 그대로 써서 진짜 10장을 쓰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다 쓴 다음에 내보내겠다 했는데 내보내지 않더라고요. 아빠 엄마를 또 불러드린 거예요. 18살이면 한창 피 끓는 청춘에는 북한에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 피와 땀을 다 바치라고 해요. 아빠 엄마를 불러가지고 아빠 엄마한테도 이쁜 말을 안 해요. 영감 하거든요. 야, 영감, 김영감, 딸 교육을 얼마나 했길래 딸이 이 모양이에요. 김영감 당조직에 가서 한번 처벌 강하게 받아볼 거예요. 아버지도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정당에는 얘들이 내보내는 게 어떻게 내보내냐면요. 숙제를 주는 거예요. 저희 집이 잘 살면 밀수를 안 하거든요. 그 숙제를 5일 동안 해가지고 가야 돼요. 경찰서로. 그 숙제 풀려면 뭘 또 해야 돼요? 밀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불법 밀수 한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불법 밀수를 하게끔 만드는 게 북한 당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는 인권이란 게 참 존재하지 않는구나. 북한에서 살 때는 솔직히 몰랐죠. 여기 와서야 많은 걸 깨닫고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여성으로서의 터치 많죠. 그 솔직한 말로 국경 경비대나 보이부나 검찰이나 진짜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밀수를 해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무조건 끼어 있는 거예요. 남녀 상황이. 이런 게 많이 끼어 있어요. 뒤를 봐준다, 커버 서준다 하는 게 그냥 커버 서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진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7명에서 8명, 많게는 12명까지 다녀요. 그 무리에서 책임자가 있어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규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규율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이 사람의 책임 하에 넘어갔다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여자는 뭐냐면 저희가 중국으로 갔다 오면은 그냥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카밥이라는 걸 줘요. 우리나라 돈 한 5,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 5,000원이면 쌀로 한 4kg에서 5kg 정도 4, 5kg 정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받쳐야 돼요.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책임자한테, 무리 책임자한테 그걸 바쳐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돈을 걷어가지고 우리 뒤를 봐주는 또 군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군인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한테 이렇게 뇌물을 바치면서 우리 무리를 좀 잘 커버해 주십시오. 이런 돈으로 썼는데 처음에는 3만 원이었는데 최고 비싼 게 200원이에요. 중국 돈 200원. 근데 이 200원은 오늘 중국 가면 오늘 오면 안 돼요. 중국 가서 며칠씩 있는 거예요. 뭘 하나 중국 가서 약초캐기. 약초캐기 하지 않으면 불개미 있죠. 중국산에 가면 불개미가 엄청 많거든요. 그 불개미를 털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중국 사람한테 팔아요. 그 불개미 어느 약재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번 들어가면 최고 길어서 한 달이고요. 빠르면 한 보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200원을 줘야 돼요. 중국 돈 200원.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못 살았는데 한 국경 바로 압록강 옆에서 살다가 한 4년인가 5년 만에 북을 축적해가지고 해산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동네에서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다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국경 경비대가 남자친구였거든요. 남자친구인데 얘들이 군대로 나오면 한 10년씩 걸리잖아요. 집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개인 집들을 정해놓고 다녀요. 왜? 자기네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 오면은 그냥 뭐 삼촌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자기 아빠 엄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군인이랑 연인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덕을 봐가지고 전 또 밀수 시작해서 한 5년 후부터는 좀 편하게 얘가 뒤에서 커버를 많이 해주니까 여자친구가 다니니까 많이 통로를 열어줘가지고 또 그것도 또 남녀관계가 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거는 뻔하고 뻔한 일이라서 제가 또 얘들로 말하기는 또 너무 그래 보이고요. 솔직히 남녀관계가 다 존재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만 이렇게 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은 진짜 북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좀 추악한 사회잖아요. 추악한 사회이지만 좀 깨끗하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무 들어가지고 저게 나쁜 말이었나라는 걸 북한에서는 몰라요.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북한 남자들은 가부장적이에요. 야, 이 갔나요? 저 갔나요? 빨리 오나?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뭐 이런 소리는 늘 듣는 말이고 사실은 그 군인하고 사귀다가도 헤어지고 싶어서 안 사귀겠다 하니까 칼로 협박을 했어요. 칼로 협박을 하는데 집에 와서는 못 하거든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밀수를 하려면 압록강변에 나가야 돼요. 나가면 그 압록강 바로 옆에 군인 처소가 있거든요. 제가 나가면 얘가 항상 어떤 때는 집에서부터 국경연선까지 얘가 다 짐을 자기 전사들을 시켜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게 가면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어느 날에는 너무 저도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 억압, 구속, 폭력, 언어폭력 너무 심해가지고 막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 가면은 뭐 북한이 솔직히 핸드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명절날에는 항상 맛있는 거 싸들고 부대에 내려가야지. 또 그렇게 하고 얘들한테 뭐 옷을 사줘야 되거든요. 북한이 뭐 군복 이런 것도 당국에서 벌벌이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근무 나올 때는 항상 총을 실탄 착용하고 나오고요. 여기에 딱 이렇게 단도 여기 딱 차고 나오거든요. 아, 이젠 힘드니까 나는 너랑 못 사귀겠다. 나 이제는 혼자 좀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디 등산도 가고 싶고 등산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산책인데 북한에서는 도시락 싸들고 산보 뭐 산책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가고 싶고 아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들고 있던 칼을 딱 뽑던 게 벽에다가 쿡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푹 들어가듯이 내 몸을 내가 푹 찍어야 되겠냐. 이건 나야. 내가 너를 이때까지 뒤를 봐주기 얼마나 되는데 내 손아귀에서 빠지겠냐고. 무서워서 못 헤어졌어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무서워서 헤어지지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하고 좀 죄스럽다고 해야 되나? 죽었어요. 군복 맞아가지고 사고로 죽었어요. 총기 사고로. 북한 군인들 속에서도 이런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총기 사고 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쏘다가 어떻게 보면 시원섭섭하다 할 때 이때의 그 감정이었나 봐요. 아, 이런 폭력적인 남자한테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하는 시원함과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좀 공존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뺏겨요. 제가 뭐 중국에 팔아먹었던 것보다 뺏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밀수 갈 때
짐을 뺏겼어요. 짐을 뺏겼는데 어떠한 사람인데 뺏겼냐면요. 이 남자친구가 죽구예요. 죽고 나니까 저 뒤를 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면은 저희가 5식구였어요.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무지막지하게 미국 가다가 들켰어요. 이번에 들켰는데 어디서 들켰냐면은 국경경비대 책임 보위지도원한테 걸렸습니다. 이 책임 보위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대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오자마자 성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눈에 쌍심지를 켜서 수색하며 다녔는데 들킨 거예요. 들켜가지고 보위지도원 방에 딱 들어가서 또 보위지도원도 역시 같아요.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모든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고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 밀수할 때는 되게 무섭고 나는 반역자입니다 이런 죄책감이 들었는데 계속 밀수를 하다 보니까 왠지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법기관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아요. 내 집 문턱 넘어들듯이. 그리고 법기관에 하도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안면을 트잖아요. 한 6년, 5년, 6년 정도 되니까 되게 친숙해졌거든요. 경비대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제가 당당하게 나왔죠.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쓸 게 없다고 했어요. 그때 보면은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가 지나가지고 쓸 게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불법 밀수를 하는 게 그게 나라를 배반하고 장군님을 배반하는 건데 뭐가 그리 당당하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살아있는 모든 주민이 죽으면은 사회주의도 없습니다. 저는 파철을 메고 간 게 사회주의 지키려고 파철 메고 간 겁니다. 그 파철이 썩으면은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파철을 캐가지고 중국에 건너가면 그게 쌀이 돼서 저희 식구가 먹고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이 20년 동안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을 굶어 죽이기 싫어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손을 들더라고요. 밀수를 하면 당당하게 말하는 애는 처음 봤다. 커버 서주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을 커버 서주거든요. 북한의 감옥에 들어가면 무조건 맞아요. 어떤 데 들어가면 그냥 브래지어만 입혀놓는 데도 있고 수치스러운 감을 굉장히 많이 줘요.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대륙 놀아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놈들이 성적 해소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벗겨놔요. 벗겨놓고 여자고 뭐 상관없어요. 벗겨놓고 자기네끼리 뭐 히히 그리고 가슴이 큰 사람 보고 염소 저지라고 하거든요. 염소적 같이나 뭐 많겠다 뭐 이런 비하적인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비대 군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들을 먹여 살려고 가족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자기가 카바서 주겠다 하더라고요. 똑똑하다고. 왜냐 이 사람들도 밀수꾼들을 활용을 해요. 자기네도 배급 월급 타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한 물건 있잖아요. 국가 창고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자기네가 팔아먹어요. 어떻게 파냐? 자기네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밀수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람을 딱 걸어다가 똑똑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밀수 커버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밀수를 또 쭉 해왔어요. 저는 손가락 꼽지 못하겠어요. 1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10년을 했는데 몇 번이라고 저는 꼽을 수가 없어요. 오늘 경찰서 들어갔다면 내일 들어가는 날도 있고요. 운이 안 좋으면. 근데 경찰들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감옥에 잡아놓고 있다가 숙제를 줘요. 북한도 민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주민들이 막 항의하지 않는 한은 웬만해서 놔주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무튼 많이 들어갔어요. 꼽지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군에까지 갔어요. 군도까지 가면은 재판하고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도까지 가면은 그게 도 갔을 때는 이미 거기서는 뽑지를 못해요. 손을 쓰려면 군에서 좀 많이 손을 쓰고 도에 갔을 때는 뽑지 못하고 감옥에 가서 뽑아야 되거든요. 도까지 이름이 넘어갔는데 저희 사촌 오빠가 너무 잘된 게 뭐냐면 그 강원도 원산 쪽에 가면은 수용소가 하나 있어요. 저희 오빠가 거기서 수용소 그 교감을 하거든요. 오빠가 손을 써가지고 어떻게 손을 썼냐면 또 보니까 양강도 경찰 뭐 족한지 뭔지 저희 오빠 감옥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봐주기를 한 거예요. 저희 오빠는 그쪽에 있는 그 수감생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죽지 않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봐주겠다 하는 담보, 그리고 대신 저를 병보석이라는 거 한국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병보석. 병이 있으면 감옥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병보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빼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제가 군 감옥에서 한 2개월 정도 살았는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통나무 생산이에요. 북한에는 에너지가 우리나라처럼 빵빵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난방 해결을 나무로 하잖아요. 장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들어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4시 반이면 깨우거든요. 죄수들을 4시 반이면 깨워가지고 산으로 쫓아보내요. 그때 마침 생리를 했는데 북한에는 생리대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갔는데 막 생리가 터진 거예요. 막을 뭐가 없어가지고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가지고 생리대처럼 대고 있어. 북한에서 이런 걸 말하기 진짜 싫은데 제가 말하지 않으면 북한 여성 인권, 북한 모든 인권에 대해서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저와 같은 증언자들이 얘기해야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배 아파서 저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생리통이 와서 거기 같이 책임지고 나갔던 감독이 있어요. 감독한테 엄청 맞아댔어요. 꾀병을 쓴다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간나가 어디서 꾀병을 쓰냐고. 피 흘리는 게 그게 뭐 심장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창자가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틀어 막으면 될 것을 일하기 싫어서 어디가 꾀병질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루에 뭐 통나무 5대를 베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처벌받아서 10대를 뱄어요. 그러면서 엄청 눈물이 났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때 좀 한국 드라마도 자주 봤어요. 대한민국의 걔보다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빨리 한국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이 그냥 진짜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약해요. 왜 약하냐면요. 여자들한테는 강한 무기가 있거든요. 남자들 만나면 북한 군인이나 경찰이나 무조건 때려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무조건 무리지어서 남자 한 사람의 군인들이 둥그렇게 무리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개 패듯이 패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막 울어요. 왕왕왕왕 울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울면은 그래도 좀 용서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 이남 일녀였거든요. 오빠랑 동생을 저는 밀수 안 시켰어요. 그런 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차라리 내가 언어 폭력을 당하는 게 낫지. 오빠나 동생이 어디 가서 막 터져서 피 나오고 막 진짜 너무 맞으면 갈비도 터지고 갈비도 이렇게 끊어지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언어 폭력을 당하면서라도 내가 다니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오빠랑은 동생은 안 시켰어요. 저만 그 일을 했어요. 그렇죠. 처벌 받을 때도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밀수를 몇 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은 전기줄이 다 동선이에요. 동선. 제일 강하게 처벌하는 게 동선. 전기선을 자른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밀수를 한 연한이 어느 정도 됐으면 또 중국 쪽에 넘어가서 제가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한 달 아니면 2달, 어떤 사람들은 6개월씩 들어가 있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또 많이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 들어오면 우리 보이부망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중국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처벌을 해요. 그래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랐거든요.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밀수도 해가지고 많이 위험한 곳 살았죠. 제일 말단 조직, 기간에 제일 말단 조직에서 잡으면 이 사람들이 호송을 하면서 넘겨버려요. 윗선을 기관으로 올라가면 기관에서 또 도라든지 이런 형사과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북한에는 2가지로 나누시는 거 알죠? 범죄자들을 2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정치범하고 경제범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정치범이거든요. 이제처럼 중국에 와서 몇 개월씩 있다가 들어간 사람들, 아니면 탈북 시도를 했다가 이렇게 걸어온 사람들, 전기선 자른 것도 역시 정치범으로 걸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잘 북한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총은 총 있죠. 총 단피를 동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선을 잘라서 팔아먹으면 중국에서 그걸 사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또 팔아먹는데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총알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를 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없앤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병보석을 받기 전에 먼저 가면은 저희가 살았던 게 자그마한 분서 쪽에서 살았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1차 조사를 해요. 1차 조사를 하는데 만약 경우 이제처럼 내가 혼자 잡혔다든지 아니면 이 일을 내 선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 때는 군으로 후송하지 않아요. 나를 군으로 후송할 때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북한에서도 이런 주기적으로 검열이 나오잖아요. 검열 기간에 조용히 살면 괜찮은데 검열 기간에도 막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건 뭐예요? 나라를 무서워하지 않고 김정은이를 무시한다는 이거나 같기 때문에 검열 기간에도 이렇게 밀수한 사람들을 잡아서 이런 분서 같은 데서 간단히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서류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직장이 어디며 언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누구며 쭉 적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무직. 무직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무직하면서 이렇게 밀수를 했다라고 하면 얘는 개선이 될 사람이 아니다. 무조건 감옥에 가서 감옥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 다음에 군에 보냅니다. 먼저 가는 게 기여원들이 있는데, 기여원들이라고 하면은 금방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애들이 기여원 일을 하거든요. 얘들은 16, 17, 18살들이에요. 요때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왜 얘들을 시키냐면요, 사정 없이 때려요. 얘들은 진짜 사정을 안 봐요. 뭐 혁띠 푸는 건 비일비재하고요, 의자 들어 던지고 아주 그냥 벗겨놓고 손을 들었다 놨다 하고 오죽하면은 저희 사촌 언니는 그 제일 힘든 게 기여기간이에요. 젊은 애들한테서 조사받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희 사촌 언니는 오죽하면 그 안에서 못을 먹어가지고, 못 있죠, 못. 그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못을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조사. 1단계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른 부서로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이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취조받았던 기일이 있잖아요. 뭐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요걸 전체 형량에서 감안을 해줘요. 5년 들어갔는데 내가 조사를 1년 받았다, 2년 받았다, 뭐 조사를 뭐 5개월 받았다 하면은 10년에서 3개월은 빼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까지 명단만 넘어갔는데 그걸 쏙 빼내서 저는 다행인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감옥 생활은 안 했습니다. 만약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살지는 못해요.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서 그냥 사람들을 놀리지 않아요. 일을 시켜요. 군안전부도 다 겨울이 되면은 난방을 다 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수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네가 직접 안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어떤 때 보면은 노동 달린 데나 비슷한 개념이에요. 새벽에 가서 나무를 하고 그걸 또 메고 와서 내려놓고 무슨가 같죠.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몰골이에요. 새벽 4시 반에 깨나면 그냥 먹는 게 옥수수 통말이면 그래도 씹는 맛이 있어요. 감칠맛이 있어요. 지역마다요, 감옥에서 주는 밥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제가 하는 말이 북한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어요. 살아온 환경이랑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감자, 양강도 하면 감자잖아요. 아침에는 어떤 날은 감자만 줄 때가 있어요. 삶은 감자 줄 때 있고, 어떤 날은 그 통옥수수가 아니고 옥수수를 기계에 타개면은 가루랑 쌀이랑 옥수수 껍데기랑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그냥 가마솥에 쪄요. 그 쪄가지고 이렇게 주물럭 해가지고 옆구리에 차고 점심에 오지도 못하거든요.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 양강도 그쪽 날씨는 영하 30도를 막 넘어가잖아요. 그게 땅땅하게 얼어가지고 먹질 못해요. 입을 녹여가지고 앞니빨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서 입 안에서 침으로 따끈따끈하게 한 다음에 씹어 먹는데, 아, 배고플 때는 꿀맛이었어요. 그것도 없어만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시간 때면은 또 한 7시 반에서 8시면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산에서 내려올 땐 통나무 하나씩 끌고 와야 돼요. 끌고 가서 생활을 잘하면 바로 밤에 잠을 재워요. 그런데 같이 대륙 나가는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심기가 불편하면 재우지 않고 밤새껏 통나무를 또 썰어요. 그걸 썰어서 패서 이렇게 쌓아 놓는 것까지. 근데 이게 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은 아니지만 요 정도로 그냥 진행이 돼요. 통나무 생산하는 거는 100% 맞고요. 네, 소금국에 간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소금을 넣었을까 말았을까 이런 정도로. 그리고 염장무는 또 겁나 짜요. 그런 걸 먹으면서 조사받을 때 영양실조 오는 사람들이 한 50~60%예요. 딱 밥 먹는 시간 30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해요. 소나 말이나 똑같아요. 일하라는 대로. 근데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면 안 돼요. 다 죄수들이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지시하에 여 구간을 벗어나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추운 거. 저는 좀 추울 때 들어갔거든요. 2개월 반 정도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패딩이라는 걸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그렇게 밀수를 하면서도 너무 못 살다 보니까 항상 먹는 것에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패딩이란 걸 입어보지 못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춥고요.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옆에 조그마한 그냥 여러분 문을 살짝 열면 화장실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우리나라랑 갈려져 있는데 그 감옥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따로 없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이거 먹지 못했는데다가 추위까지 더해지니까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추위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요,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감옥에서 이 여자가 중국을 가려고 도망쳤다가 중국에서 저처럼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을 벌고 북한으로 넘어왔는데 경찰서에서 잡아갔어요. 근데 인물이 되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어원이라는 젊은 애가 얘랑 성관계 가져가지고 임신시켜놨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 둘이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북한이라는 사회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혹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둘이 그냥 조사하면서 너 나하고 한번 잠자리 하면은 내 권한으로 해서 너를 좀 더 편안한 식당 근무를 서게 한다든지 이런 직업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오케이 하거든요. 임신을 해가지고 얘가 나왔다 하는 소리 들었는데 임신시킨 얘는 생활제대 먹고 집에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드문이 많아요. 여자들은 또 어떤 때 보면 그걸 또 무기로 삼는 여자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찰을 딱 물고 있으면 경찰이 감옥에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듣긴 했어요. 북한에 있을 땐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숙명인 줄 알았거든.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집에서 모든 걸 다 엄마가 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되고 북한의 엄마들이 다 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가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13살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별 잘못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로 태어난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심하게 남자들처럼 막 맞아가지고 막 이런 무리싸움, 패싸움에 끼어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자보다는 오빠나 동생이 사는 것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예, 차라리 북한에서 남자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처럼 밀수를 하면은 그냥 빽자루가 그냥 맞아대는 용도로 쓰이는데 여자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자로서 내가 잘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인간 이하죠. 진짜 우리나라에는 동물권도 있는데 북한에는 인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 돼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내가 이때까지 그 사회에서 12년을 살았다는 게 참 분해요. 저는 진짜 억울해요. 제 잘 아는 친구가 인신매매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간 게 아니고 노래방 도우미로 팔려갔습니다. 북한에 있는 여자가 중국 대련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대련에 가면 처가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차가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가서 인신매매에 걸렸는데 그때 당시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몸이었는데 사촌 언니가 팔아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임신한 몸이었는데 본인도 임신한 거 몰랐어요. 본인도 임신한 거 몰랐는데 연변 쪽에서 장백현 쪽에서 지금 대련까지 얼마 정도 가는지 아무튼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내내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중국 쪽에서도 브로커가 데리러 나왔거든요. 조선족 사람이. 여자가 참 이상하다 하고 남자가 생각을 했는지 테스트기를 하나 사서 요거 소변에 대보세요. 친구는 모르죠. 왜 대보라고 하는지. 대봤는데 2줄이 나온 거예요. 북한에는 임신 테스트라는 게 없어요. 피임 도구 자체가 없습니다. 대봤는데 2줄 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굴 욕하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버린 브로커가 있잖아요. 그 여자를 막 욕하는 거예요. 씨발년이 불량품을 보냈다고. 뭔 소리지라고 그 친구가 생각했대요. 근데 불량품이라는 게 뭐예요? 노래방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있나 봐요.
불량품이었다는 게 임신을 하니까 노래방에 나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브로커랑 연락을 하니까 그 브로커가 그럼 아이는 뭐 없애겠다. 뭐 서로가 이렇게 합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 2개월 정도 된 걸 없앴어요. 없애다 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해서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브로커 새끼가 짐승처럼 달려들죠. 근데 그때 상태에서는 남자친구는 북한에 있고 자기가 애를 강제적으로 떨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자기 곁에 다가오는 행동이 아주 그냥 짐승 같았죠. 개처럼 싸워가지고 한 열흘 만에 진짜 도망쳤대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너무 대우를 잘 받더라고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신랑들이 여자 말이라면은 바닥을 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 문화 차이라는 게 이런 데서 느껴지는가 봐요. 북한에서는 어디가 그러겠어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 수저리 따로 있고 아버지 밥그릇이 따로 있고 아버지 담배 피면 재떨이를 엄마가 무릎 꿇고 다니면서 받쳐줬는데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무릎 꿇고 아니면은 결혼 기념일이요. 또 뭐 자식을 낳으면은 또 자식을 솔직히 북한에서는 애 낳으면 응당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식을 낳아준 게 고맙다고 남자들이 아주 그냥 꽃도 사주고 기념품도 사들고 난리치더라고요. 비교해보니까 비교하면 원래 안 되는데 비교해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데 그 사랑에 너무 푹 젖어 있다 보니까 또 감사함을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누렸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요.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뭐 금전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또 도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 저도 말구가 떠오르진 않아요. 참 북한에서 지금도 이 순간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이를 악물고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나만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고 모두가 어우러져 같이 사는 세월이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하루빨리 우리와 같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몇천 번을 나와서 떠드는 것보다도 전 국민이, 전 나라가 모두 합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더 나아가서는 북한 인권이 되겠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김정은이도 제 생각에는 전 세계 여론은, 언론은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다. 어느 정도는 좀 개선적인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옛날에는 북한에 어머니 날이 없었잖아요. 어버이날. 김정일 때는. 최근엔 북한에도 어머니 날이 있어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국민 누구나가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누리는 날까지 목소리를 합쳐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을 솔직히 우리가 가장 좋은 활동이라고 하면 북한 사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가장 100% 먹히는 활동이겠죠.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나라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인권 활동가도 많고 뭐 자선 활동가도 많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가장 좋게 생각하는 인권, 북한 여성 인권 활동이라고 하면은 지금 북한 내에 있는 여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북한을 떠나서 삼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권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해방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에서도 살고 있고 이런 북한 지금 인권 삼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런 여성들은 아직도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나왔지만 중국 역시도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권, 일단은 북한 여자들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살잖아요. 이 여자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꺼내오려면 우리가 중국하고 좀 외교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북한하고 지금 중국이 외교관계가 좋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중국하고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 여성들한테 신분증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게끔 어떻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걸 좀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